요즘 하는 일마다 재미없고 원하는 대로 또 안 풀리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성취는 더 떨어지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동기가 안 되는 인생 노잼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들 한 번씩은 꼭 레고나 퍼즐 만들기, 실뜨기 이런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하루 종일 몰두하고 완성하고 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취를 느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가 다시 동기가 되어 정말 끝없이 엄마가 뜯어 말리기 전까지 그 일을 반복하죠. 네, 오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10배 이상의 성취와 웰빙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줄 단 한 번의 성취와 동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통찰력이 있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경험은 내적 동기고 지금 우리가 출근하고 일하는 건 외적 동기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내적 동기는 활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 흥미, 만족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죠. 이런 측면에서 이 피드백은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이걸 활용하는 이론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권위 있는 사회심리학 교수 에드워드 디시의 SDT 이론, 다른 말로 자기 결정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어떻게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외부의 요구사항을 나의 가치와 신념체계에 통합해서 내적으로 동기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저는 2015년까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16년도부터는 창업을 해서 제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플러스 1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SDT 이론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3가지 중요한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성, 두 번째는 유능감,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이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율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치와 일치할 때 자율성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어요. 사실 말로는 가장 쉬운 일인데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누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고 퇴사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다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저는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서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요. 제가 점점 피부가 좋아지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피부관리법이나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이 자체의 큰 가치를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 뭐 이거 써,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한 만큼의 시간을 집에 와서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 얼굴에 직접 실험해보면서 내돈내산 화장품 수백 개를 써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신념, 철학, 가치관이 더 뚜렷해지면서 아이템을 넘어 인생템이 됐죠. 그래서 제 경험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나에게 얼마를 벌어다 주는 일인가로 보기 이전에 이 일을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분야고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였어요. 오히려 돈을 보고 달려가면 성취는 떨어지더라고요. 반대로 나의 가치와 신념체계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돈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이에요. 이 유능감이라는 심리적 욕구는 이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만족돼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이 유능감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가시면 돼요. 내가 단순히 엑셀을 더 잘하고 자료를 더 잘 만든다고 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 이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때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능이기도 하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관계성은 단순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진심인 분야에서 나의 가치와 신념체계에 맞는 일을 하니까 공유하는 공간과 시간이 다르더라도 부족함 없이 채워져요. 이건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에 국한되지 않아요. 심지어 나와 내 고객까지도 이어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부 관리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가치와 신념 아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료는 물론이고 저와 만나는 고객들도 피부를 넘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같은 가치 아래 긍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일을 돈만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인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워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내적 동기화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외적 보상이 내적으로도 동기부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레고나 퍼즐 했을 때처럼요. 오늘 소개드린 이 내용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이나 스포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검증된 이론이니까요. 이 내용이 대표님들한테 플러스 1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플러스 1 성장이 무슨 소리야? 궁금하신다면 위 카드로 띄워드리는 영상 시청하신다면 또 다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장했습니다. 화이팅!